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화면이 밝고 환합니다. 이제 지난주보다 훨씬 더 얼굴을 보여주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얼굴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도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두루마리 강의를 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이다. 리드들은 자 독서 강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readers are readers. 그러니까 리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독서 광이 되기 때문에 리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 책을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루마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두루마리는 영업인들에게 이미 성공의 바이블로, 검증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오그만디노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이 글을 씀으로써 수천 명, 수만 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에 해당되는 걸 지속적으로 읽으면은 당연히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해보는 것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만 번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만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만 번 읽는 게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최소한 100번 이상 읽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한번 제 강의를 듣고 두루마리 낭독을 한번 습관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정말 이게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100번 이상을 낭독하겠다. 그런 각오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루마리부터 쭉 보는데요. 자, 제가 낭독을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좀 가리네. 자,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디어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원이다. 나는 포도원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부터 지혜의 포도를 따리라. 여러분 이제 이 첫 페이지 내용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제로 베이스 사고를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남아있는 인생의 성공의 첫날이다. 성공의 첫날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어떤 굴욕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근데 이 아픔 상처에 매달리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이야기고, 자, 과거에 집착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절대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의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벗겨내야 됩니다. 즉 과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나는 새로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은 열매가 가득 달린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성공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이 성공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의 장을 포도원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포도나무로부터 지혜의 포도를 따르라. 즉 바로 이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제 지혜의 포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나무는 수없는 세대를 거치는 동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한 스님들의 손으로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읽게 될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제 이 포도나무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 어떤 현명한 선인들, 이 현명한 선인들의 그 성공의 지혜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나는 이 넝쿨에 달린 포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성공의 씨앗을 꿀꺽 삼킬 것이다. 그리하여 내 몸속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게 하리라. 즉,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 성공의 원리, 성공의 원칙들을 내가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내 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성공의 알맹이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은 많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과 좌절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여기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 그림자는 아마도 지상의 모든 피라밋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 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5%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95%죠. 특히 영업조직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5%가 95%의 일을 하고 95%의 돈을 벌어갑니다. 근데 하위 95%는 5% 미만의 일을 하고 5% 미만의 돈을 벌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5%와 95%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 5%의 사람들은 그 성공의 원리, 성공의 원칙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의 본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95%는 이제 평범한 그 본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성공의 원리를 배우지도 못하고 성공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실패자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실패를 거부를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실패를 거부한다. 자, 나는 성공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험한 바닷물을 헤치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나의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불과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몸이 오로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나의 인생도 실패만을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의 지침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두루마리, 10개의 두루마리라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침, 이 10개의 두루마리를 정말 내 것으로 소화해서 자, 내 안에 체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은 아마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저 꿈에 그리던 그런 일도 성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실패는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고 성공에 대한 어떤 능력, 자, 성공에 대한 능력, 그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자원, 성공의 능력을 내 것으로 일깨울 수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를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이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신체의 고통을 받아들이듯 실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이젠 실패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엄지로부터 부와 지위, 행복의 양지로 데려다줄 지혜와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공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많이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실패를 거부를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왜 실패를 많이 했는가? 자, 성공하는 원리를 배우지도 못했고 성공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10개의 두루마리라는 성공의 지혜, 이 성공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지혜와 성공의 원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제는 실패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험한 꿈에 불과했던 헤스페리데스 정원의 한 검사가도 이제는 내 노력의 대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헤스페리데스 정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따기 힘든 그 황금 사과를 지금 이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지만 나는 영생의 특혜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자연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으므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인내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천년 만년 산다면 그 경험 속에서 아마 성공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기간은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죠.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모든 체험을 통해서 내가 성공의 원리를 터득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 늦게 철이 들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든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알만하고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공의 원리를 어느 정도 깨닫는 순간 나이가 이미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어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경험으로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성공에 대한 원리, 지식을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나무의 왕 올리브가 탄생하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양파 줄기는 2달이면 시들어버린다. 나는 양파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었다. 이제는 올리브 나무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나무로, 즉 위대한 상인으로 성장하리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는 위대함을 이루어낼 지식도 경험도 없이 무지 속에서 비틀거리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덕이지 않았던가. 예, 이 양파 줄기는 2달이면 시달을 버린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거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오늘 내일을 급급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인생을 살기보다는 한 달, 2달, 뭐 길면 뭐 1년 이렇게 어떤 짧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뭔가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은 아마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우는 사람은 있지만 큰 산에 걸려서 넘어져서 우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작은 돌멩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충동이나 본능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작은 돌멩이와 같은 그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또는 뭐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과 같은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작은 돌멩이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냥 스쳐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올리브 나무 중에서 제일 훌륭한 나무, 즉 10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이 올리브 나무처럼 장기적인 정말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목표에 맞게 어떻게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위대함을 실현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죠. 지금까지는 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어떤 자신감과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답은 단순하다. 나는 쓸모없는 지식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의미 없는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함에 방해받는 일 없이 나의 여행을 시작하리라. 자연은 이미 나에게 숲속의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난 본능과 지식을 주었다. 경험의 가치는 흔히 노인네들에 의해 과대평가되고 난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능과 지식입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른 뛰어난 본능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본능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게 아주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성공 본능도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본능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체 근육과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신체 근육은 많이 활용할수록 발달되지만 이 근육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되죠. 성공 본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본능을 많이 활용할수록 우리 성공의 본능이 강해지면서 성공하는 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의 본능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신체 근육처럼 감퇴되어서 나중에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른바 학습된 무능력이 되는 거죠. 학습된 무력감이 되는 거죠.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독수리, 이 닭장 속에서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 이 독수리는 나중에 어미 독수리가 되더라도 밖에 나오면 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수리는 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닭장 속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은 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독수리처럼 성공할 수 있는 그 강한 본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범한 안전지대에 빠져서 성공의 본능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성공하는 게 아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주겠지만 모든 것을 경험으로만 배운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긴 시간 동안 경험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말 것이다. 경험을 많이 쌓고도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낭비가 아닌가. 게다가 경험은 유행과 비슷해서 오늘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위라도 내일은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이거 공부를 하지 않고 경험으로만 배운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알만한 나이가 되면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너무 늦게 철이 들고 너무 빨리 나이가 든다는 것이다. 이제 그 말처럼 경험으로만 배우면 한 70, 80이 되어야 아마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두루마리처럼 계속 긍정의 글, 성공의 글을 읽으면서 경험을 한다면은 70년, 80년 걸릴 수 있는 것을 뭐 1년, 2년 안에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토대로 경험을 하고 이 경험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성공의 본능을 일깨울 수 있는 거죠. 자, 단지 뿌리가 되는 원리만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나를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법칙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성공이란 마음의 상태라고 본다면 결국 이 원리가 내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항상 힘을 발휘하는 것은 뿌리가 되는 어떤 원리입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성공의 원리만이 힘을 발휘하죠.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는 바로 그 원리가 이제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성공이라는 건 결국 이제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의 상태, 쉽게 말하면 어떤 도전하는 그 힘이라든지,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끈기와 인내 힘이라든지, 뭐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두루마리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현자들이 성공을 제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패는 언제나 동일하게 정의된다. 실패란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진 창문과 같다. 자, 실패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삶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무능력이다. 즉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 무능력, 이게 바로 실패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성공은 뭐냐? 성공은 바로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어릴 적에 나는 내 충동의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인들이 그러했듯이 내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습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부리지만 나중에는 내가 당신을 부리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좋은 쪽으로 부린다면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공자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부린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바로 당신의 습관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건강 10개명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나쁜 습관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나쁜 습관이 여러분들을 몸에 병에 걸리게 만들고 마음에 또 병을 만들고 인생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습관이 뭔가? 자, 깨어서 항상 좋은 습관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이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의 나쁜 습관을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바꾸랑을 읽을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인가?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자, 지금 행동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식탐 또는 뭐 격정, 자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이런 게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습관이라고 그래서 습관. 어차피 우리가 습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면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각 두루마리에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떤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뿐이라는 것 역시 자연의 한 법칙이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연마해야 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여진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야 그 다음 두루마리를 열어볼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습관 만드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나쁜 습관을 몰아내는 원리는 바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대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그냥 안 피우는 것보다는 담배 반대의 습관을 만들면 돼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운동 습관, 명상 습관 이런 걸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되겠죠. 뭐 탄수화물 뭐 또는 뭐 알코올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이 다이어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다이어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채식 습관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강 10개명 이런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 읽는 걸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여진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두루마리를 한번 열어보자는 이야기죠. 한번 봅시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는 속으로 그것을 읽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또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읽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나는 이를 반복할 것이며 한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루마리로 넘어가 또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각 두루마리의 내용을 한 달 동안 읽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읽으라는 이야기죠. 점심 때는 조용한 목소리를 읽어라. 자, 저녁에는 큰 소리를 읽어라. 이렇게 하루에 3번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들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들이 스며 들어간다는 점이다. 자,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 의식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성공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많이 읽는다면 어쩌면은 내 입에서 이 두루마리 내용을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잠재의식 속에 이 말들이 스며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들이 신기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폭받쳐서 세상을 맞이하려는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언젠가는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자, 일단 이 잠재의식 속에 이 말들이 스며들게 되면은 성공 본능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활기가 넘치고 막 열정이 복받치고, 자, 세상을 맞이하려는 어떤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본능적으로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싶고, 자, 제품을 전달하고 싶고, 이런 열정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그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충동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를 하건 뭐 거절을 당하건 뭐 어떤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 두루마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한번 해본 행동은 쉬워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의 새롭고 좋은 습관이 태어나고 계속되는 반복으로 실행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리라. 즐거운 것을 더욱 자주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그것을 자주 실행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이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한 것을 한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익숙한 행동이 되면은 그 행동을 하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죠. 습관적인 행동은 계속 쉬워지는 겁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담배 피는 게 힘들지만 담배를 한 달, 두 달 피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담배에 손이 가게 되죠. 자, 여러분들의 건강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명종이 없어도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되죠.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수영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이 건강 10계명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일단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21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한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21일 동안만 집중 반복을 하면은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어서 습관이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습관 만드는 게 아주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의 새로운 삶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하루라도 두루마리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으며 다른 시간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두루마리 읽는 습관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며 깨어서도 안 된다. 사실 이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 들이는 시간은 매일 잠깐이면 되고 그 시간은 나의 소유가 될 성공과 행복의 대가치고는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두루마리 읽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마치 새끼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새끼 밥을 먹는다 생각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루에 3번씩 이 두루마리 읽는 습관을 새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실천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두루마리를 읽고 또 읽는 동안 나는 절대 각 두루마리를 대강 읽지 않을 것이다. 두루마리의 간결함과 쓰여진 말들의 단순함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수천 개의 포도를 짜야만 겨우 한 항아리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남은 껍질과 찌꺼기를 세에게 던져줄 수 있다.
세월의 지혜는 포도와 같아서 많은 것들이 예고되고 바람결에 날아가 버린다. 단지 순수한 진실만이 정유되어 한마디 말로 전해진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삼킬 성공의 알맹이인 것이다. 자, 이 두루마리는 거의 수천 권의 책에 나와 있는 그 성공의 원리, 성공의 알맹이를 아주 간결하게 낭독문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거의 예술이에요. 대충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간결한 글이지만은 아주 강력한 그런 힘과 에너지,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의 알맹이라 생각하고 자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니리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이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실패의 피멍이나 굴욕의 상처와 같은 이런 과거의 허물들은 아마 다 벗겨질 겁니다. 자, 과거의 모든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어떤 분노, 억울함, 상처 다 벗어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자신감이 크시고, 또 뿌듯한 자부심 또는 자존감을 키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속에 나다니는 게 아주 쉬워지죠. 어깨도 아마 당당하게 펴고,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얼굴도 아주 밝고 환한 그런 미소를 머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와, 정말 딴 사람이 됐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루마리를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 너무 좋죠? 자, 어때요? 정말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교수님. 네네. 요게 근데 지금은 한번 읽으니까 뭐 내용 좋네 이런 정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학 책 읽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자, 성공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접목이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지식. 성공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경험. 여러분들 실제 행동을 해서 경험을 하셔야 돼. 세 번째는 깨달음을 가져야 돼. 깨달음.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성공 본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식, 경험, 깨달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성공의 본능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두루마리 같은 글을 읽으면서 성공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지식이 쌓이면서 실제 내가 영업을 해보니까 고객 상담을 해보니까 그렇네. 맞아. 그렇구나. 자, 이런 깨달음을 계속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낭독한 첫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성공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성공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실제 경험으로만 깨닫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거 시골의 할머니나 뭐 시골의 할아버지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평생 농사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무렵이 되면 성공이 이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때는 이미 세월이 너무 지나서 어떻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성공의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실제 또 고객을 만나 상담해 보니까 그렇네 이런 깨달음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남들이 70년 80년 걸릴 것을 한 1년 이내에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의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읽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는 정말 성공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성공의 지혜, 뭐 수천 권의 그 성공학 책에 놓는 어떤 성공의 지혜를 모아서 알맹이만 모아놓은 거야, 알맹이. 요걸 낭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원리를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공학 책을 읽지 말고 이 두루마리만 읽는 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10,000가지 책을 한번 읽는 것보다
한글의 책을 10,000번 읽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 내어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주인님의 목소리를 항상 엿듣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긍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지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항상 그 소리를 엿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루마리 소리 내어 읽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내용을 여러분들 잠재의식이 그대로 듣고 있다가 잠재의식이 자 성공의 본능, 성공의 충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오그만디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는 속으로 읽고 점심 때는 작은 소리로 읽고 저녁 때는 큰 소리로 읽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읽으라는 이야기는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음미. 자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읽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작은 소리 큰 소리 읽으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거는 실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읽으라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큰 소리로 읽어라. 큰 소리를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들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아마 제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더라도 큰 도움이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큰 소리로 받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읽기, 첫 번째 두루마리를 한 달 동안 읽고, 두 번째 달에 또 두 번째 두루마리를 한 달 동안 읽고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22년 동안 훈련을 시켜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첫 번째 두루마리를 아침, 점심, 저녁 읽고, 내일 두 번째 두루마리를 아침, 점심, 저녁 읽고, 모레 또 세 번째를 아침, 점심, 저녁 읽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열 번째 두루마리까지 그냥 100번 이상 읽어주시면 돼요. 100번. 자, 100번 이상 읽다 보면은 그게 어차피 내 잠재의식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읽다가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도 좋은 게 참 많은데 아예 그냥 좋은 것을 맛도 보지 못하고 포기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만 읽지 말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바꿔가면서 읽어라. 자,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두루마리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첫 번째 하면서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음 주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를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를 다룰 거니까 그걸 미리 좀 읽고 예습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드들은 아마 제 어떤 글을 받을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고 카톡방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읽는 링크가 있어. 링크. 우리 안부전 이사님 링크 아시죠? 자, 이 링크를 그 도전팀 이제 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다음 카페에 제가 이 두루마리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긍정 링크를 우리 도전방에 좀 올려주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 리드를 통해서 질문해도 괜찮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네, 지금 아무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질문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자, 이 두루마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 안부전 이사님 이제 사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교수님. 네네. 네.